안녕하세요. 상담원 고객응대 매뉴얼 교육을 맡게 된 최유진입니다. 고객과의 첫 접점에서 기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상담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기관과 고객, 또 고객이 이동하시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연결하고 이어주시는 데 있어서 기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데 필요한 태도를 정리한 교육위원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배움에 있어서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불행히도 아니더라고요. 났는데 뭔가 재능은 없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뭔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배워오셨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에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곤란한 다음에 배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많은 분들이 내가 세 번째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왜 곤란한 다음에 배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기존처럼 늘 해왔던 것처럼 이만큼면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가 계속해서 변화더라는 거예요. 그 변화는 기대와 또 욕구와 또 상황에 따라서 곤란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곤란하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배워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번째 유형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해당되지 않으실 것 같지만 말씀을 드리면 곤란해도 배우지 않은 유형도 있다라고 하죠. 자, 우리 곤란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없기를 바랍니다. 문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실제 현상과 기준과 이상과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제는 해결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뭐가 바뀌어가고 있냐면 고객들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와 요구가 변하고 있습니다. 더 섬세해졌고 욕구는 높아졌습니다. 의식이 고급화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인적 서비스의 질이 더 중요해졌고요. 과거보다 불만 발생도 굉장히 많고 또 그런 불만의 형태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복잡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바탕이 되어서 의식의 존중화, 그리고 내가 뭔가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보다 굉장히 학습이 많이 되어 있는 고객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컴플레인을 이렇게 거시는 그런 의식의 대등화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만 특별한 고객으로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식의 개인화, 이렇게 고객의 요구는 점점점 섬세해지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고객들이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와, 여기 응대가요, 나한테 무관심했어요, 무시했어요, 냉담했어요, 건방졌어요, 생색을 내더라고요, 로봇 같았어요, 규정을 핑계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여기로 전화해라, 저기로 전화해라,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등등의 뺑뺑이를 돌려서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서비스 경영학자가 말하는 서비스 7대 죄악입니다. 어떠한 분들도 여쭤보면요, 저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여러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데요. 대면으로 고객을 만날 경우에는요,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손짓, 발짓, 눈빛으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화로 상담을 해주시는 여러분들은 얼굴 없는 만남이기 때문에 또 이런 오해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보여지는, 느껴지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과의 만남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친절의 핵심은요, 내가 하는 소통이 고객에게 긍정적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느낀 고객은요, 사고가 유연해지시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해주고 설사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주고요.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거고요.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이 든 고객은요, 사고가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매사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죠. 이런 사고는요, 오해와 회피와 공격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함에 있어서요,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을 하시는 게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고객이 오해합니다. 그리고 또 센터가 저를 오해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언어적인 공격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찾아오셔서 언성을 높이시는 이런 공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절의 핵심은 우리가 늘 고객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보다도 더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서 고객에게 하는 소통이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응대를 하고 계세요. 전화 응대의 중요성은요, 기간뿐만 아니라 전화를 받는 나 자신의 인격과 교양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격을 한 단계 높이면 성품 떼지는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응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으면 성깔 내지는 좋지 않은 오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기관과의 첫인상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첫인상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생성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목소리만으로도 소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소통을 하지만요, 수화기 넘어, 전화기 넘어, 스마트폰 너머에 사람을 상대를 하시고 응대를 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고객 만족과 고객 불만의 최다 창구입니다. 전화는요, 이 채널을 접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찾아가서 이야기해야지 하는 것보다 우리는 번호만 누르면 한 손으로도 만족했습니다, 불만했습니다, 이거를 접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 응대는 어렵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화 응대의 특징으로는요, 보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기에 목소리만으로도 전달하셔야 되고 그 음성으로 전달하는 소통이 굉장히 좋은 태도로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업과 또 고객과의 첫 만남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친절한 태도로 응대해 주셔야 됩니다. 전화 응대는요, 비용이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뭐 패키지로 하니까 비용이 안 들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시간적인 비용이라는 것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고객이 시간을 내서 비용이 발생이 되므로 뭔가 통화는 간결하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뭔가 확인해서 연락을 해주셔야 될 때는 상담원이 또 직접 연결을 해서 그 민원을 해결을 해주시는 태도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오해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응대의 특징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건을 재차 확인하고 복장하는 것을 늘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전화 인입 중에 잡담을 통해서 고객이 집중하지 않고 있네 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응대의 3요소, 친절, 신속, 정확.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중국집도 똑같은데 신속하게 배달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전화 응대의 3요소 중에 그래도 가장 1순위를 뽑아 본다고 하면 신속이라고 하는 부분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가서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 뭔가 접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우리가 응대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속함 속에서 또 상대가 전화를 끊을 때는 3초 정도 기다려 주시는 여유는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직접 대면한다면 나의 밝은 미소와 표정으로 고객한테 응대함으로써 굉장히 친절함을 느껴지게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는 이 전화기로 전달해드리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하는 것과 차이가 크므로 더 밝고 더 상냥하게 대해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호칭이나 단어 선택, 경어 사용,
정중한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시면서 응대함으로써 친절하게 응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는 이동 경로랄지 소요 시간이랄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화기로 소통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발음은 쉬운 단어로 바꿔주시고요. 특히나 많이 사용하시는 시간, 또 숫자들이 많이 들어가시죠. 알파벳, 일시, 장소, 성명 등은 반드시 반복해서 복창함으로써 정확한 응대, 정확하게 응대함으로써 신속하게 응대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정중하고 신뢰감을 주는 전화 응대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전화 응대에서 대부분 다 잘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이 제일 취약하다라고 합니다. 뭔가 대기를 해야 될 때, 기다리셔야 될 때,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전후로 뭐가 빠져 있냐면 양해 인사가 많이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해 주시는 부분이어야 돼요. 자, 이거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고객님이 생각하셨을 때 더 좋은 태도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자, 바쁘시겠지만 괜찮으시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이라고 하는 쿠션 화법을 많이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또 내지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쿠션 화법과 청유형을 반드시 실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끼리 쓰는 전문 용어나 내부 용어는 자제해 주셔야 되겠죠. 요즘은 뭐 이렇게 줄임말이랄지 약어랄지 은어랄지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자, 누구나 우리가 대상자가 폭넓기 때문에 그런 전문 용어가 아니라 고객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차, 이건 저희가 쓰는 용어고요. 고객님들한테는 차량 연결 시, 차량 연결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축성 발언을 안 사용하셔야 됩니다. 같거든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겠죠. 자,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 표현이시고요. 줄임말 및 반말 절대 하시면 안 되시겠죠. 전번은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친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실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지만요. 또 그걸 이해하지 못하시는 고객님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신뢰감 있고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뭐뭐입니다. 뭐뭐입니까? 라고 하는 닭가체, 요조체와 더불어 사용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전화응대에서는 닭가체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해주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또 고객을 배려하는 용어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고객님과 이게 통화를 하다 보면 말이 겹치거나 또 이렇게 동시에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항상 고객님이 먼저 말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다 듣고 난 다음에 또 이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적극적이고 신속한 응대 굉장히 중요한데요. 꼭 특정 상담원을 찾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어요. 네, 전화를 돌리는 과정에서 전화가 끊기거나 이어지지 않아서 고객에게 불편감이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친절, 정확, 신속이라고 하는 요소에 좀 더 정중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전화 매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의 전화 응대에 공통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친절하고 밝은 목소리, 우리는 뭘로 소통을 하죠? 채널이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친절함이 느껴지는 또 밝은 목소리로 응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놓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만날 때도 그러잖아요. 인사도 안 하네.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모든 시작과 끝에는 인사가 들어가셔야 되고요. 전화상의 만남이지만 첫인사를 밝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상담원 친절함입니다. 우리 상담원의 이름이 잘 들리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시고요. 전화가 끝나실 때도 다른 문의사항은 없으십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십시오. 상담원 친절함입니다. 자, 기본 자세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밝고 친절한 목소리. 끊을 때는 더욱더 공손하게. 이게 우리 전화응대의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사항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상황으로는요, 기존 고객이 뭔가 접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도 공통적으로 유지하셔야 되는 친절하고 밝은 목소리 외에 포인트는 기존 고객인지 신규 고객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가 뜨시잖아요. 네, 기존 고객이 전화를 했는데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또 다시 한번 성함은요, 전화번호는요. 그래서 인적사항을 묻기보다는 기억 화법이라고 합니다. 아, 네, 소중한 고객님이시죠? 라고 하는 멘트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전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고객 접수 시 첫 번째는 첫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밝고 친절한 목소리로 전달해 주시고요. 광역이동지원센터 상담원 친절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인사 나누시고요. 다음에 고객 정보 확인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항은 내용을 들으시고 복창 후 확인하시는 정확한 응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동 정보에 관한 사항에 숫자랄지 알파벳이랄지 외래어랄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 있으므로 접수에 있어서는 항상 복창 확인이라고 하는 요소를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매뉴얼상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휠체어를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동승자가 있으십니까? 확인하시고 또 접수가 끝난 다음에는 첫인사와 마찬가지로 더 정중하게 다른 문의사항은 없으십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십시오. 상담원 친절함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끝인사 잊지 마시고요. 끝인사 다음에는 몇 초를 기다리셔야 되죠? 하나, 둘, 셋 하고 전화를 끊어주시는 이런 정중한 태도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규 접수 시에는요, 대부분 저희의 그 시스템상 데이터가 없이 전화번호만 뜨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신규 접수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확인 후에 등록을 도와주시고 마찬가지로 밝은 목소리에 첫인사와 함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첫 저점에서 기분 좋음을 선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휠체어 사용 확인, 동승 확인, 이동 경로 이런 부분 정확하게 접수를 도와주셔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끝인사 조심해서 이동하십시오. 내지는 다른 인사도 좋겠죠. 상황에 맞춰서 건강하십시오. 늘 행복하십시오. 이런 인사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상담원 친절함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지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고객님에게 우리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지연 상황이 센터에 계시면서 다 눈에 보이거나 또 내가 이렇게 사과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고객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서비스,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일 건데요. 얼마나 걸리는지 또 그 다음에 어디 지점에 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연 이유에 대한 설명과 또 거기에 따른 상황에 고객이 어떻게 선택을 하시는지를 존중하는 화법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원에 관한 안내를 하실 때 똑같이 첫인사 나누시고요. 이름 불러주셔야죠. 소중한 고객님, 차량 연결이 늦어지고 있어서 안내 전화 드렸습니다. 이때의 목소리는 밝을 수만은 없겠죠. 오래 기다리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저희 차량은 연결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라고 고객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질문을 던져주셔야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질문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왜 늦은데요? 막 이렇게 고객이 불쾌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지연 이유에 대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재차 정중한 사과와 또 기다려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도 전화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이 사용해 주셔야 되는 쿠션 화법 꼭 사용을 해 주십시오. 자, 끝인사로는요. 기다리시겠다고 하는 고객님에게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 건네주시고요. 취소하시겠다.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취소할게요 라고 하시는 고객님에게는 죄송함을 또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접수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취소되셨음을 알려드리고 또 마지막 끝인사 정중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연결 안 됐나요? 언제 와요? 아까 접수했는데요. 이때의 고객님은요, 아마 친절한 목소리는 않으실 거예요. 이 고객은 왜 나한테 다짜고짜 화를 내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경청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턱대고 사과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전의 포인트는 뭐냐면 고객이 지연에 따라서 느꼈을 감정에 대해서 먼저 공감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중한 고객님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라고 하는 고객님의 지금의 감정, 정서를 우리가 처리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죠. 현재 대기 인원은 몇 분이시고요. 이렇게 몇 시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고객이 그 상황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또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더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자, 기다릴게요 하시는 고객님에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 취소하는 고객님에게는 또 내용을 정확하게 복창 후에 취소 사항을 전달드리고 또 마지막 인사 정중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불만 고객 가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싫어요. 마음 아픕니다. 네, 이런 불만 상황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장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서비스 계통에서 많은 그 근무를 한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우리 불만 고객 응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만 좀 알아볼게요. 고객은 왜 화를 낼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원래 신경질적인 사람, 개인적인 심리 상태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소통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존중과 인정, 배려, 공감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느끼면 고객님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냐면 공격, 반항, 너무 무서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정당화, 또 핑계, 육체적 과잉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막 쫓아와서 폭력을 또 그리고 복수심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은 무시당하는 감정이 가장 무서운 감정 중에 하나인데요. 설명해 주지 않아서, 그 다음에 들어주지 않아서, 그 다음에 기다려주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소통을 받았을 때 고객은 무시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난대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가 그렇게 느꼈을 경우에 고객은 굉장히 불만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불만 고객의 응대하는 데 있어서 물론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단계를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단계 경청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읽는지 보시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끝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고객님이 그만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그만할 때까지 고객의 불만을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1단계에서 바로 사과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2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님 많이 불편하셨죠? 화나셨군요.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이 지금 느꼈을 감정을 대신해서 표현해 주거나 대신 느껴보는 과정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들을 마음의 준비가 돼야 설명을 듣습니다. 근데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정서를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고객님, 충분히 화나실 만합니다. 이해합니다. 이런 공감 다음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빠른 사과를 하셔야 되겠죠.
고객님 이해는 합니다만 제 말을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 입장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고객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빠른 사과의 단계가 있으실 거고요. 사과만 하고 끝나면 안 되시겠죠?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또 이게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센터 내에 계시는 상담원들이 다들 공유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서 다시는 같은 문제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태도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만 고객 응대에 있어서요. 죄송스러운 태도로 우리가 이렇게 응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응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묵묵부답. 고객님이 혼자 막 이야기하는데요. 할 말 없습니다. 네, 사람이 실제로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요. 바보가 된다고 그러죠. 머릿속이 하얘져요. 그래서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긴 하지만 우리는 프로답게 고객에게 그 단계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 공감, 사과, 해결책 그 단계의 프로세스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나를 의심하나?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고객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진정하시고 제 말부터 좀 들어보세요.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님,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저한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이 응대의 공통점이 뭔지세요? 자기중심적. 상대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할 말 없어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고객님은 화난 본인의 감정을 달래주고 설명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을 고객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응대했을 때 고객님은 어떻게 느끼냐면 무시한다. 또 개인화한다. 그건 네 문제다. 그 다음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든다. 가르치려고 드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감정이 드는 응대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많이 불편하셨죠? 라고 하는 공감,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사과, 네,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경청의 태도, 그리고 신속함, 제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빠른 사과, 저라도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여기서요, 더 많이 화를 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고객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시는 것 중요하고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공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배려와 공감, 사과, 해결책 이런 부분은 고객의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객의 정서 처리가 포인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빠른 처리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잊지 않으셔야 될 건 경청과 공감, 빠른 사과 자, 이거를 해주신다면 고객이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질민원, 불만 고객보다 더 센 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요, 단순히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저 화났어요. 서운했어요. 이 감정을 표현한 것 이상으로 뭔가 규칙이랄지 규범이랄지 법령에 위반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 법령이랄지 매뉴얼이랄지 이런 거를 잘 숙지하고 전문적으로 응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불만 고객 이상으로 고질적으로 아니면 꾸준하게 자주 이렇게 민원을 하시는 분들을 상대하시다 보면 이렇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여기 상담을 하시는 우리 상담원들의 감정 관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의 시대에 역량 있는 인재들의 조건 중에 성실과 책임감도 있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있죠.
본인의 감정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리의 기준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민원 내용으로 사무실 센터장 전라남도를 오시겠다, 연결해 달라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뉴얼대로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요. 담당자를 안내하셔야 되고요. 자, 이 과정에 있어서 안내를 하는 데 있어서 없는 번호를 알려준다든지 잘못된 번호를 알려준다든지 계속해서 고객이 뺑뺑이를 돌린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안내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가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연락처를 받아서 이거를 처리하실 수 있는 센터장이랄지 권한을 가지신 분께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개인적인 감정을 섞어서 말을 덧붙이거나 축소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상황을 잘 전달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준과 원칙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 그렇게만 상대를 하시기에는 상대가 또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으실 수 있겠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경청, 공감, 그 다음에 존중, 양해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느껴지실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신다면 정말 최고의 민원 응대가 되실 것 같습니다. 고객과의 첫 접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첫인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데 전화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상대가 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이름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다라 해서 어디다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저도 전화를 보면 되게 두근두근 막 걸리는 그런 사회생활 초창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전화를 잘 받게 되었을 때 제가 어떤 태도로 전화를 받냐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전화를 받는데 얼굴을 쓰고 손발을 다 쓰냐라고 합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는데 저는 이 전화기 너머에 있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슬플 때나 힘들 때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때는 같이 표정이 일그러질 거고요. 또 그 외의 상황에선 계속 웃으면서 전화를 하고 손짓도 하고 발짓도 하면서 그래서 느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화를 이렇게 잘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우리 운전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상황을 달리 해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고객이 우리의 그 안내를 들으시고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셨을 때 우리를 이해하고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상호가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면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 비대면으로 응대하는 상황에 많은 스트레스나 소진이 있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요. 자기 감정 인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 너 힘들구나. 아, 너 서운했구나. 시시각각 바뀌는 그런 감정을 인식을 잘 하고요. 그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셀프 리더로서 본인의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동기화가 중요하시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일로 인해서 얻어지는 거, 내가 목표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성취하고 싶은지 늘 일을 하실 때 힘이 빠지실 때면 스스로를 동기부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한 삶, 사회적 역량으로는 상대에 대한 공감 능력을 많이 늘려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화를 내지가 아니라 아, 나라도 화가 났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공감 능력을 많이 확장시켜 주시고 자, 대인관계 기술 자, 전화로 우리가 응대를 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복창해야 되고 쿠션 언어랄지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가 청유형의 그 화법을 많이 사용해 주는 것도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매뉴얼을 적어놓고 늘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기술은요.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기술이요. 나와 또 우리 기관, 고객을 웃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이라는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고객과의 첫 접점에서 기분 좋음을 수행하시는
우리 상담원 선생님들 오늘 교육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멋진 일은 없다. 다만 일을 멋지게 해내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렇죠. 일을 멋지게 해내는 걸요. 내 자신이 뿌듯하고요. 또 그 응대를 받으시는 고객님도 웃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육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멋지게 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